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속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 보건사업과장 최현규, 안녕하세요.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검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웅크렸다 도약하는 토끼처럼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선별검사 및 재택치료관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이송, 코로나19 백신 접종,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등 직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부단한 협조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멜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탈바꿈하여 익산시 북부권을 아우르는 권역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높은 창의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구강보건, 금연지원 세 분야에서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 노인 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청장 기관표창,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 활성화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표창,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기관 신설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익산시 서부권과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송악동에 신설하여 서부권 주민에게 양질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가구 1인 이상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을 목표로 보건소에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별검사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재유행 시 보건소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등 민간 협조를 통해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영민한 토끼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좋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명복, 의학계장 박성희, 가족건강계장 신화성, 감염병관리계장 김학원, 감염병 대응계장 김정화, 보건민원계장 김미영, 감염병 예방계장 전우철입니다. 13쪽 보건지원과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보건지원과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일반 의료 체계 전환에 따른 보건 업무 재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로 전라북도 지사의 감염병관리 유공기관 표창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로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8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관 연명으로 결정제도 우수기관 표창과 질병관리청 주관 결핵검진사업 유공기관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에 값진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성과를 가져오는데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끊임없는 믿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쉼없이 달려온 결과라고 생각되며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공공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익산시에는 읍면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취약지역에 14개 지소와 25개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읍면 주민들이 편리한 진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1차 진료 및 방문보건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는 5만 건이 되겠습니다.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프로그램을 1,400명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7월에 개소한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3개 프로그램에 4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건강증진 및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소와 진료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오래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창호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9개소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15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이 작년 12월에 교부되어 아직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고 8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후에 9월에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의료야급소 제도관리입니다. 우리시 의료야급소는 총 128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의약업소 개설 신고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적정 운영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는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5개 구급차에 대해서 연 1회 지도 점검과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 시민으로 확대 실시하여 시민들의 응급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1인 1가구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3개 장소에서 상설 교육장을 주 3회 운영하고 읍면 지역,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적 제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익산시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말 현재까지 저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누적은 11,0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19세 이상 인구의 한 4.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작년에 1613건보다 많은 1700건을 목표로 시민들이 사전연명의료영사 안내와 상담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보건소 1개소에서 상담했던 부분을 14개소 지소까지 상담 기관을 확대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월 중에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실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웰데잉 날을 지정해서 읍면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교육도 이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모성 및 영유아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 2,090명이 되겠고 사업 예산은 20억 8,200만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년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임신되지 않은 난임 부부 180명에게 인공수정과 체위수정비로 3억 8,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고위험 임선질환 관리를 위해 50명에게 3,3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95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한 의료비 지원으로 30명에게 1,80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등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저귀인 경우는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분유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6쪽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950명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로 사업 예산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임산부로 등록한 950명에게 엽산제, 철분제를 지급하고 임산부 안전벨트와 유축기를 대여하여 출산 이후까지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로 임신 초기에 있는 25명의 산모에게 13종의 기본 혈액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임신 24주 이상에서 분만 후 12개월까지 950명에게 소득 상관없이 1회 40만 원의 건강관리비를 지원합니다. 17쪽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총 사업 대상은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2,030명이고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680명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에 대해 상담 및 6개월간 보습제를 지원합니다. 사업 예산은 4,200만 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40명에 대해 의료비 및 보습제 구입비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사업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등록 환자 중 아토피 항원 알레르기 반응 검사가 필요한 30명에 대해 60여 종의 항원 검사비 6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개소를 지정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프로그램과 야외 캠프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한센인 건강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 한센인은 4개 농장에 42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은 26억 2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민선 8기 공약인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1월 중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기본 구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요양병원 건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센 등록자 이동 진료를 위해 한센복지협회 전북집에 위탁하여 423명의 등록 한센인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유료지원금으로 매월 17만 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으로 간이 양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급식비와 보조 인건비 등 1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은 3개 농장에 대한 리모델링 및 시설 개부수로 5억 4,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9쪽 유생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익산시 방역 취약 지역에 방역 소독 및 유충 구제를 위해 총 83대의 방역 장비를 구입하고 시민 밀착형의 효과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취약지 및 마을권 2,900개소에 대해 주 3회 이상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가동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 사업으로 정화조와 웅덩이 등 1,350개소에 대해 주 2회 이상 친환경 유충 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배상공원 등 14개소에 해충 유인 포충기 70대를 가로등에 설치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법정 의무소득 대상 시설 700개소를 수시로 제도 점검하고 친환경 방제 장비를 5대를 추가 구입하여 읍면동에 소독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감염병 발생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의사와 학교장 등 감염병 신고 의무자들이 126종의 법정 감염병 신고와 보고 및 감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계절별 중점 발생 질환 예방 홍보 및 교육을 225회 실시하겠습니다. 176개 주요 기관에 대한 질병 정보 모니터링을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표본 감시 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 등 9개 감염병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 7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감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염병 집중 발생 시기인 5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4월까지에는 감염병 대책반 4개 반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 말 익산시 결핵환자 수는 121명이고 사업 예산은 3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를 위해 항결핵제를 6개월 투약하고 5월 1회 방문과 유선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조기 검진을 위해 흉부 방사선 촬영 및 객단 검사 18,7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 내 전파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300건의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결핵 역학조사와 홍보를 통해 결핵의 조기 발견과 조기 예방 및 치료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종 감염병 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20명이고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5,377명으로 전 시민의 56.1%에 해당합니다. 누적 사망자는 159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는
2022년 말 33만 6,051명으로 익산 시민이 1.2회 검사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보건소의 상시 선별 진료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모두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민간 수탁기관 34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하여 용역 관리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전담 역학조사 인력 12명을 확보하여 신속한 확진자 역학조사를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 요원도 6명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감염 예방관리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격리 입원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감형 23쪽 시민 체감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진료 및 검사, 건강진단서 등으로 내수하신 시민들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친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내과 진료와 임상병리 검사 등 6개 부분에 12만 3천 건입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시민의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전입자와 예비 신혼부부 등 300명에 대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시 예방접종 사업은 어린이 대상 18종, 성인 대상 5종,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58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BCG 등 18종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5만 800건, 폐렴구근 등 5종의 성인 및 고위험 예방접종 5만 200건, 코로나19 백신 접종 9만 2,233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준수 여부, 백신 관리 등에 대해서 방문점검 1회와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받아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들, 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6쪽에 그 일반 현황 보니까요. 정원하고 현원 기준 했을 때 증감이 13분이나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현황 보고가 되어 있네요.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괜찮으신 건지 어떻게 뭐 대책은 있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력에는 지금 지소에다가 그 읍면에 나가 있는 4명의 그 맞춤형 복지 네네. 진료하시는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공백은 육아휴직에 대한 그를 기간제 분들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행정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족된 인력들은 특히 이제 대응이나 관리계 인력들은 거의 큰 무리 없이 그 충원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실은 이게 이제 그 부족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나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어차피 이렇고요. 기간제로 지금 대체했을 네, 거고요.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업무가 되면은 상관없는데 그러고도 혹시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업무 엄청 많으신데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실은 이제 업무 차질이 네, 또 있을 맞습니다. 수도 기간제 있고 분들이 해서요. 하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도 있고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큰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무리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진감 현황이 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네, 올해도 한 해 동안 그 계획했던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아무래도 5분 발언을 했던 거라 제가 아까 네. 빨리 지나가셔서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한번 확인차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아까 국립 한센인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1월, 3월 말씀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247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에 그 힘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잘 할 수 2천만 원의 용역비를 잘 확보할 수 있었고요. 지금 그 기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2월부터는 용역에 들어갈 것 같고 용역 기간은 저희가 3개월로 지금 잡고 상반기 안에는 이제 용역이 마무리돼서 이 용역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용역 기간은 3개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2천만 원은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그냥 용역비인 거죠? 국비를 받아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자료의 어떤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병원 규모나 이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타당한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 원을 들여서 그 용역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에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국비 예산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을 거고, 네, 현재 지금 이 첫 용역을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일단은 잘 하셔서 앞으로도 예산을 세우고 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해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항상 그 시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 고생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그 헌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 조금 이렇게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인데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앞으로 이제 보건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조금 또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북 혈액원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건소하고 이렇게 또 하나의 업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면담자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때 같이 해가지고 헌혈을 하시는 익산 시민의 주소를 가진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24페이지 예방 접종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아닌데 그 우임선 위원장님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어떤 뭐죠? 대상포진. 대상포진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 주위에 대상포진이 이제 그 예전에 어렸을 적에 수두를 한번 걸리면은 그 대상포진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포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제 주위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대상포진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거를 지금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꼭 100%가 아니더라도 대상포진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비용이 네. 들더라고요. 그 대상포진 걸리면은 그게 그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1-2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 그게 어디로 번질지 모르고 이게 간헐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대상포진이 그 발진이라고 해야 되죠. 그 계속 그게 병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부의 또 그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새해 첫 업무 보고니까 그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지난번 간단히 검토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서는 60세 이상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럴 때는 뭐 이 액수가 굉장히 11억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도가 돼서 그게 65에서 69세 연령층이 가장 그 대상 포진을 많이 걸리고 필요하다고 그런 이제 어떤 연구 자료가 있어서 이제 그 정도로 그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그 한 뭐 5억 전후로 제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은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침 결제를 아직은 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번 내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되고 지금 현 시도 이제 뭐 3만 이하의 군에서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예산이 부담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100% 지원보다는 어차피 이제 지원을 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같이 이게 좀 점차 이제 그 혜택을 늘리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65세에서 69세에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하면은 뭐 추계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뭐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저희가 이제 자료가 좀 더 명확해지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보건소는 우리 또 익산 시민을 위해서 또 한 해를 또 고생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되게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지금 운영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뭐 민원 사항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로 진료나 기능들이 중단된 상태여서 그 작년까지는 좀 그런 민원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진료소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5월부터 업무가 재개됨에 따라서 진료 기능 및 다른 기능들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돼 있고 이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으로 그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함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가 운영됨에 따라서 이 북부권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함열 지소나 황등 지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보위가 배치되어 있지 못해서 좀 그런 그 불편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순회 진료를 저희가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황등도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를 추진해서 의사가 없는 대신 건강 증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건강진흥형 보건지소는 우리 익산시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함열에 한 군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준비를 해서 이제 국비를 받아오면 이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주민 편의도 좋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더라고. 네, 이런 네, 것들 조금 감사합니다. 더 예, 국비해서 더 이렇게 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예, 건강증진형 이 부분 좀 잘 부탁드리고 일단은 뭐 연이회에 그 수시 지도 점검을 한다고만 연이회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예? 근무 상황이나 이런 뭐 이런 뭐 친절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매뉴얼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보건지소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예? 이거 좀 소시 이 지도 점검을 좀 더 이렇게 늘려야만 되지 않냐? 네. 작년에 같은 경우 여기 수지 그 점검 누가 나갑니까? 저희 직원하고 직원들만 행정계에서 나가죠? 네. 거의 다 우리 보건소에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또 우리 이 민관이 같이 좀 지도 점검 나가야만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또 듭니다. 그죠? 같이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줘야 장단점을 좀 고려할 수 있는데, 예, 하여튼 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의료 사업소 지도 관리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의원이나 약국 뭐 여러 가지 의약품 도소매 이런 부분들도 좀 병원이나 약국이나 여러 가지의 뭐 그 검토 상황에서 그냥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7,100만 원 중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그 심폐소생 교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네. 5,800명 거의 여기 심폐소생 교육으로만 가지 지도 점검의 예산은 별로 수반되지가 않네요. 지도 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의료법이나 우리 직원들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직원만 나갑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의료기관에서 관련 법, 의사법, 약사법에 대해서 이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참여하기 어렵고 저희 이제 직원들이 가야 아니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이제 1년 이상, 2년 이상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소한 것들은 현장에서 바로 개선 조치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무 문제점이 점검은 있다. 얼마나 됩니까? 네? 여기 의무 점검. 의무 점검이 의료 뭐 약업소 지도에서 마약류 취급 이런 부분들은 의무 점검 그냥 수시라고 돼 있는데 의무 점검은 없어요? 실은 이게 네.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2분의 1씩 각 의료기관에 이제 뭐 약사, 의사 해서 2분의 1씩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2분의 1은 좀 너무 버거워서 그중에 이제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 나온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들도 좋지만은 전문성이 좀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좀 약국이나 이런 그 병원 여러 가지 친절도 뭐 이런 네. 이것들도 좀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그래서 좀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만 나간다는 것은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잘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의료나 익산시에 뭐 마크를 좀 붙여서 예? 뭐 네. 모범병원, 모범 약국 뭔가를 보여줘야 서로 간의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거에 대한 점검 지도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네.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인데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상설 교육장은 저희가 보건기관에 설치하는 거고요. 예.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제 취약 지역에 저희가 찾아가는 읍면 지역인데 올해는 목표를 이제 상설 교육장은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소에 세 군데에서 하고 찾아가는 데는 읍면 지역에 가서 주 1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설 그 전에는 했습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네, 5,800만 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네, 일단 1가구로서 해서 1인을 이렇게 지금 주 3회, 네, 1일 2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저희 시민들이 다 이렇게 심폐소생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취약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읍면만 얘기하는 거 동은 얘기 빼고 이제 올해 목표는 이제 읍면동까지 들어가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 여기에서도 3일 운영해야 되고 하루는 그 읍면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동은 일단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장은 읍면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읍면으로 장악하게 해서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왜냐면 이것도 전문성 있는가 예산을 그냥 낭비해서 좀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업 계획에 원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게끔 해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야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원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예. 그 응급구조사 전문 인력을 지금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저희가 신뢰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좀 뭐 어디 우리 대학병원이나 원대에서 이런 상황을 좀 해보셨어요? 고려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전문성 실은 있는 거기 인력을 채용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교육 경험이 있는 직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또 이것도 전문성 있게 좀 해주시고 할 때 제대로 인식이 돼야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할 때 딱 정확하게 배워놓아야만 되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는 방법에서나 우리 KCN 지역 방송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방송에도 틀어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토피 예방 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7,300만 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판독된 그 우리 환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질병 코드 그 L22 그 진단자가 680명입니까? 정확한 겁니까? 지금 저희 목표는 그렇고요. 예. 저희가 이제 등록 환자 관리는 한 7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정치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 2019년에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이제 의사진단 경험률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해서 36%로 잡으면 740명인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은 한 680명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가 우리 과장님은 좀 좁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냥 보습제 하나 주는 부분에서 거의 뭐 예산이 다 소요가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습제 하나 네. 주는 걸로 드는데 좀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더 힐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디 편백나무든 어디든 여러 가지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좀 더 강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예? 네,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는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해서 그런 야유 체험 캠프를 하는데 이제 예산 범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그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을 그리고 좀 지금 아토피 피부 환자 의료비 지원을 1인당 50만 원 했는데 40명을 내서 주는 거예요? 네,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 지침에 따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그냥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네. 이 가정에서 네. 뭐 시는 뭐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그렇게 되게 고통스러운 환자분들이 아토피가요.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도 더 지원을 좀 해달라고 민원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네. 예. 이런 부분들도 그다음에 뭐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뭐
예산이 900만 원 들어가요. 교육이나 뭐 캠프나 야외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런 예산들도 정말 현실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좀 소외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 좀 더 반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아토피 이제 예방 관리 사업이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치유 힐링 관련된 부분들하고 이제 곧 있으면 치유 힐링 센터가 이제 함나에 또 건설되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하고 또 연계해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출산 관련해서 사실 시비가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좀 아토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만 이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좀 시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이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여튼 저기 뭐 지금까지 우리 국도비의 매칭으로 인해서 의존을 했던 부분에서는 그만큼 우리 현실감이 좀 없었다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개선도 해주시고 아까 말대로 뭐 치유의 숲도 있지만은 좀 우리가 그래도 또 아토피에 대한 부분을 예방 차원이나 가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익산시는 그런 부분에서 취약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서나 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게끔 따로 해야만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위생해충 그 방제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환경 방제 장비 보강 이런 부분들이 5대로 돼 있어요. 그냥 여기 인력을 실은 분들 나름대로의 좀 뭔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장비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 한 해 좀 더 뭔가 좀 더 개선해서 찾아서 방역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사전에 좀 이 어디가 좀 취약적인 거라는 것을 좀 알고서나 미리 좀 거기에 취합해서 그 해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세요. 예? 그냥 뭐 의무로 이렇게 가서 그냥 형식상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너무 많아요. 저 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만약에 뭐 면지역은 관리를 이쪽에서 안 된다면 면지역에서 면사무소에도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않는 부분이 많더라고. 미리 사전에 유충 알이나 이런 거 잡아내고 하면서는 그렇게 또 번식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뭔가 좀 그 취약 지역들이 있어요. 그걸 다 정해가지고 그런 데는 미리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만 된다.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 네. 올 한해 그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들어온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오기 전에 사전에 그 다른데 한두 번 갈 걸 서너 번 몇 배 좀 더 하고 있고요. 취약지 방역 소독도 저희가 작년에는 1,900 그 지역을 잡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해보니까 더 필요하다 해서 2,900건 이렇게 잡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질적인 뭐 민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리 사전에 좀 그 대충 봐셔도 알래. 저녁에 지나가도 막 얼마나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죠? 그 지역이 항시 있어요. 고질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무엇 때문에 뭔가 그것을 시설을 변경을 하든 꼭 그게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같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주도록 해요. 네, 무슨 잘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전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남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1인 1가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제 올해 새롭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시잖아요. 그것 중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제 각 읍면에 찾아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그냥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작년 가을에 그 축구 행사에 갔다가 축구를 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이송이 되는 과정,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배드민턴장에서 네,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협의가 된다면 체육회 각 종목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찾아가는 심폐소생 교육을 하시는 것도 좀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아토피 지금 그 지원해 주는 거 관련해서 저희 한번 그 진단 코드를 받고 관리를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진단서나 소견서나 이런 것들을 재검하시잖아요. 그게 그 기간이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5년 한 번 등록을 하면 5년간 한 번 등록하면 그냥 무조건 5년으로 네, 쭉 5년간은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한 번 등록하면 그 기간이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몇 번 제안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예, 위원장님이 제안을 네, 네.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5년으로 이제 제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로션보다는 좀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병원을 가면 아토피는 이제 장이 건강해야 네.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로션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좀 단순한 그 지금의 처방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근본적인 걸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유산균을 먹인다든지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에서도 몇 년간 그냥 같은 방법으로 그냥 로션만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네. 원인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좀 변화해야 되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재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손진영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다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제 같이 의견들을 공유하고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 그래서 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냐는 그런 궁금증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동안의 과정들을 또 설명도 드렸어요. 저희 지금 그 65세에서 69세 발병률이 제일 높긴 하지만 저희가 왜 60세로 했냐? 그때 당시에 계장님은 50대부터 사실 접종 시기가 50대다 사실 65세 이상 70세 분들이 접종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약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그래서 60세로 일단 한정을 하고 추진을 했었던 건데 사실 저희들도 50세부터 지원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예산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저희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게 그럼 50세부터 뭐 60세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0세, 55세 이상에서 65세까지는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65세 이상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뭐 전액 70%. 그러니까 그 법인을 좀 조정해 나가보든지 만약에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계속 예산 반영에 대해서 관심 가졌지만 질의를 못하고 제가 못했던 부분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 시기와 맞물려서 제가 그런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제안들 많이 못했어요. 사실 어쨌든 지금은 올해는 좀 그걸 좀 준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의 해가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논의들은 저희 의원님들이랑 같이 한번 따로 또 논의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경 방문보건계장, 이용원 건강증진계장, 엄태영 건강지원계장, 김은업 한방사업계장, 박은하 구강보건계장, 장은주 치매상담계장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비전, 28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29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구강보건사업, 금연지원사업, 유공기관으로 도지사 표창 받았으며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건강문제의 적극적 지원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대면 사업이 축소 운영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3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사업대당 경제적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에 대하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예산 8억 100만 원. 추진계획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록관리 7천 가구,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관리 10,000건, AI 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700명, 지역사회 자원 연계 13개소입니다. 기대 효과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행태 개선입니다. 34쪽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사업 내용,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조기 발견, 교육, 홍보, 안전 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사업 예산 3,100만 원. 추진 계획 뇌혈압, 혈당, 숫자알기 캠페인 50회,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200회, 예방 홍보 20회, 만성질환 합병증 안전검사 350명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 수준 향상으로 심내혈관 질환 발생 및 장애 감소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대당 흡연자 및 비흡연자, 사업 내용 금연 클리닉 운영비 금연 환경 기반 조성 사업, 사업 예산 2억 7천만 원, 추진 계획 이동 체험관 운영 등 홍보 활동 2만 명,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20회, 금연 클리닉 운영 1,000명,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 기반 조성 40회, 공중이용시설 점검 7,10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흡연율 감소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36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 대상 생애 주기별 일반 시민, 사업 내용 건강 증진실 운영 및 건강생활 실천 교육, 사업 예산 2억 4,600만 원. 추진 계획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교육 10,000명, 건강걷기 프로그램 워크원 2,000명, 모바일 헬스케어 100명, 건강관리실 운영 850명,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30개소. 기대 효과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예방입니다. 37쪽입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 사업 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190명, 사업 내용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사업 예산 2억 3천만 원, 추진계획 대상자 선정 월 190명, 보충 영양식품 지원 23회, 대상자별 영양교육 60회, 대상자 평가 12회, 사업 설명 및 영양교육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와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입니다. 38쪽입니다. 정신건강지원사업, 사업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정신재활시설 6개소, 사업예산 30억 4,400만 원, 추진계획 정신건강복지센터 13억 4,600만 원 지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자살 예방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신재활시설 6개소 운영비 16억 9,800만 원 지원, 직업재활 활동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명시 6월 사업으로 둥근마음 정신재활시설 신축 추진하겠으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800만 원, 정신건강 정지시설 지도점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재활 서비스 등 추진으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40쪽입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으로 김제 신세계병원이 민간 위탁기관으로 선정 1월 말부터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사업 예산 3억 1천만 원, 추진계획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3억 1천만 원 지원, 중독 문제 조기 발견, 환자관리, 가족지원, 예방교육 등 실시하겠으며 지도점검 2회, 사무감사 1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중독 문제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중독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안및 건강검진 사업, 사업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사업 내용, 국가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사업예산 7억 2,500만 원. 추진계획 국가검진 57,5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 1,200명, 홍보 30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사망률 감소입니다. 42쪽입니다. 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등 지원 기준 해당자, 사업 내용,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예산 12억 4,800만 원. 추진계획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억 4,800만 원, 글로벌 희귀질환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1억, 홍보 20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암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향상입니다. 43쪽입니다.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 사업대상 생애 주기별 일반 시민, 사업 내용,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한방 순위진료, 사업예산 3억 5,400만 원, 추진계획, 한방 난임부부 지원 60명 7,20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910명 1억 8,200만 원,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230회, 한방 순위진료 72회, 기대효과는 시민 건강증진 및 출생률 향상입니다. 44쪽입니다.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사업대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의료 취약계층, 사업예산 1억 800만 원, 추진계획 구강보건센터 운영 750명, 찾아가는 구강사업 700명, 치아 씹는 면 지키기 1000명, 바른양치 실천사업 18,890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600명, 건강노년 깨끗한 치아 사업 7,890명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방 중심의 치아 건강관리로 건강수면 연장 및 삶의 향상입니다. 45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어르신, 사업 내용, 환자 등록관리, 선별검사, 조물품 제공, 치매 관리비 지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 16억 4,700만 원, 추진계획 치매 등록관리 6,000명, 선별검사 7,000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500명, 인지 강화 프로그램 200회,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0회, 치매 예방 프로그램 80회, 지역사회 자원 연계 100회, 맞춤형 사례관리 400명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담, 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 발견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 중증화 예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8쪽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둥근 날의 꿈 여성홈하고 남성홈 있잖아요. 공생. 예. 여기 어떤 분들이 지금 계시죠? 지금 이분들은 중증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요.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도움을 주면, 예. 네. 예, 거동이나 뭐 그런 거 불편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유해 위협이나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에 머무시겠죠? 예, 예. 네. 그런데 여기 종사자 인력 기준이 어떻게 돼요? 종사자 인력 기준요? 지금 한 한 명이라서. 분이, 예. 여기는 한 분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인력 기준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게 양쪽 공생에 딱 한 명?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네. 그것이, 예. 아, 같은 건물 예, 내에 예, 같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총 지금 현원 7명을 한 분의 종사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모든 행정 업무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예, 예. 이분은 휴가나 이런 방식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게 이분이 병가나 기준이 이런 일이 생기면
기준이 인원 그게 이제 거기에서 수용되는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면 종사자도 같이 늘어나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현원이 4명밖에 안 되니까요. 예, 뭐 예. 늘어나봤자 4명이고 예. 줄어봤자 그러죠. 4명 아니니까요. 예. 제 말은 예.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 있는데 종사자 수는 예. 1명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아시잖아요. 예. 예. 이분은 일하시면서 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실 텐데 예. 예. 이분의 휴가라든지 뭐 병가 이분이 뭐 코로나 걸렸을 때 이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비워놔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것이 그 담당자와 상의해서 한번 그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예. 보건소장이 이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둥근 날에 그 남성홈, 여성홈은 이게 둥근 마음 2층에가 있습니다. 둥근 마음 2층이요. 예, 여기 아래 맨 위에 그 둥근 마음 종합시설 네. 종사자 12명하고 사실은 같이 있는 함께 있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서로 간에 종사자들끼리 어떤 그런 유대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둥근 마음에 또 내려가서 같이 또 주간에는 또 이용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네. 소장님. 예. 이제 아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던 부분인데 그것까지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그 하겠습니다. 상의해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살펴봐 주십시오. 업무를 서로 대체하는 거는 친한 사람끼리 대충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보시면 안 예. 됩니다. 44쪽에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중에 그 찾아가는 구강 사업 있잖아요. 예, 예. 네, 아마 이제 구강 여러 가지 그 치아에 관련된 사업을 찾아가는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여기 사회복지 시설은 주로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저희가 뭐 6개소인데요. 예. 그 덕암 중증 생활시설하고 사랑원, 이리보육원, 동그라미 재활원, 전북보성원, 기독 3회원 그래갖고 6군데입니다. 그 6군데 중에서 혹시 장애인 시설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특히 장애인 시설, 예, 그 덕암이나 이런 데는 다 장애인 시설입니다. 덕암하고 예. 보성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눈이 장애 그것도 장애인 시설이고요. 네. 이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나머지 사회복지 시설이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1년에 몇 회차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것이 6개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은 많이 있는데 6개소만 결정이 예, 장애인 된 거고.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네.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일반 사회복지 시설까지 하기는 저희 여력이 안 그렇죠. 돼가지고 예.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죠. 예, 예. 전체를 다 할 수는 아마 어렵긴 한데요. 예. 왜 질문 드렸냐면요. 보통 그 장애 아동을 두신 분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치과 진료를 거의 못 하세요. 왜 그러신지는 다 예, 아실 예. 겁니다. 예. 전문 병원 있지도 않고 이분들을 의사소통하면서 치료 자체가 되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시설 안에 또 치과를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한 군데 딱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분들 사회복지 시설 넣어주실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미 지금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예. 아마 다른 데도 조금만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6군데 중에 4군데는 장애인 시설이고요. 네네네. 2군데는 보육 시설입니다. 네네. 예.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예. 거의 다 예. 4개 정도면. 예. 네. 주로 치과 선생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치과 선생님. 선생님이 예. 가시는 거예요? 네네. 700명 지금 사업으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국도비 매칭인 거예요? 아니면 익산시 자체 예산이에요? 찾아가는 구강 사업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예. 다 정해져 있는 예. 이런 그 저희 구강 예산이요? 사업 따로 해서 그 네.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나눠서 그렇게 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시다면 이 찾아가는 구강 사업 그 작년도 진행한 거 간단하게 어느 예. 시설에 몇 회 정도 했고 뭐 그때도 이제 인원수가 아마 정해진 예산 내에서 쓰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간단하게 자료만 한번 예. 요청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 38페이지 정신건강 지원 사업인데요. 그중에 저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그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 사업이 예산서 보니까 이제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 네. 예. 자살 위기 지원 서비스 600건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원 서비스 600건? 예, 맞습니다요. 제가 600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위기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600건이면 제가 예, 네. 그것이 자살 예방 사업은 지금 그 자살 예방 상담 전화하고 그 고위험군 관리, 그다음에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고 관리 그 사업을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요. 아, 자살 시도했던 시도자 응급 이제 사례요? 응급실 가면 제가 치료비도 저희가 그 자살 시도자는 저희가 부담해드리는 것도 있고 자살 시도자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많이 있었나요? 올 한 해 이렇게 600건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상담 전화가 건수가 상담? 좀 있습니다. 예. 음, 상담 전화 것이 같은 경우에는 좀 건수가 좀 됩니다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자살 위기 상담 1,600건은요? 위험이 느껴져서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요. 그 상담 전화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1393이 자살 위기 그 상담 전화거든요. 그 전화를 통해서 오면 저희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도 1,600건을 지금 할 거다라는 목표량이고요. 예, 그 목표 작년에 상담 건수에 비례해서 올해 목표량을 설정했고요. 그 특별히 그 이것은 뭐 많이 그 어떻게 뭐 다른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러한 일이긴 한데 지금 혹시 그럼 익산에서는 그 통계가 있나요? 예, 그 지금 익산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연령대로 하면 그 40대가 12명, 뭐 50대, 20대가 3명 그렇게 되고 65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2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동기는 정치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 그 경제적인 문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방법은 목을 맨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가스, 추락 그런 순서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참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자살이 이게 항시 보면 매년 보면 등락이 좀 심해요. 심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산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익산에 주민등 두신 분이 관외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우울 선별 검사는 이 상담을 한 이후에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우울 선별 검사. 우울 선별과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이거는 본인이 예. 원해서 그냥 아무 예, 그리고 저희가 직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도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우울 선별 검사를 한 예도 있고, 예, 제가 이제 언론이나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자살 이런 뉴스가 접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남녀노소를 뭐 불구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또 이렇게 터놓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올 한 해도 이러한 정신건강 이런 사업이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분석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것이 우려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이런 그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자살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좀 있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에 예. 이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건강한 노년 깨끗한 치아 해서 칫솔질 환경 조성이에요. 2개동 4개면 경로당. 예, 예. 이건 뭐 환경 조성이라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경로당에 그 칫솔도 제공해 주지만 칫솔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좀 간단하게 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그것을 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요. 뭐 저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요. 칫솔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거. 칫솔 그 이용자들, 거리라든지 예. 그 이제 불소용의 예. 그런 거 이제 담는 통이라든지 예. 뭐 이런 예. 것을 이제 소독하고 하는 뭐 이런 거 예, 예. 하는가 봐요. 예,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 환경 조성이길래 이게 뭔가 궁금했어요. 예. 이렇게 하고 이 40페이지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했잖아요. 예, 예. 예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여쭤봤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지금 설명할 때 보니까 병원이 김제 아까 뭐라고? 예, 맞습니다. 김제 어디죠? 신세계병원입니다. 신세계병원. 예. 근데 사업 대상은 익산 시민이에요. 예, 예. 그럼 이것도 거점형인가요? 전북 뭐 거점형 뭐 이런 거예요? 대상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원광대학교 학원에서 네.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원대 해가지고 병원에서? 예, 네. 거의 했으면 했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업들 같으면은 그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원광 학원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정신복지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서 2군데가 어차피 지금 전라북도에 보면 김제 정신병원이 5군데가 있어요. 그다음 완주 하나 있고 김제 5군데 있고 남원에 있고 익산에는 정신병원이 원대가 있지만 거기는 입원실 20병상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김제에서 2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시범이 열어가지고 신세계병원이 결정됐습니다. 아 이건 근데 우리 11호 이렇게 국비나 도비 받아서 10이랑 기금이랑 하는데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제한 자격 제한은 있어요. 정신병원을 하든가 아니면 그 정신과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하든가 그다음 정신과 정신 요양시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쪽으로 지금 많이 가시나요? 지금 현재 정신과 저희가 행정 입원은 거의 신세계병원으로 갑니다요. 저희가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익산에. 거기는 입원실이 있고. 아니 거기는 입원실이 한 200~300병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익산 시민들이 지금 이쪽에 가서 뭐 이것도 이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표현이. 하여튼 여기에서 진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좀 파악된 건 없는데요. 아무튼 익산에는 정신과가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김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제가 5군데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거기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예. 그럼 우리가 이쪽 익산 시민들이 이쪽으로 가서 입원을 한다거나 이쪽을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면 그쪽에 우리가 자료랄지 이런 것도 다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행정 입원 숫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관리하신다고요? 행정 입원. 예. 행정 입원은 이제 보호자가 없거나 예. 이제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갖고 입원시키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수시로 파악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환자들 같은 이제 보호자들이 직접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그것까지는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뭔가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소 내에 보건소 2층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장만 신세계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 비상군으로 오셔가지고 하고요. 나머지 그 인력 5명은 저희 익산시에서 충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되고요. 그러니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어디 신세계병원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김제 신세계병원을 말씀하신 건 뭐예요? 위탁기관, 예, 위탁기관이 전문의가 있어야지 위탁기관을 예. 받습니다. 김제 신세계병원에서 한 분이 오신다 그거예요? 우리 보건소로? 그렇죠, 예, 전문의가. 그러죠. 뭐 우리 시민들이 그 김제 신세계병원을 뭐 가는 것은 갈 수도 있지만 예. 개인이 예. 이제 그건 가는 거고 예. 거기
저희 이 예산을 뭐 김제 신세계병원에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의 사업을- 대부분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우리 예, 이제 보건소 2층에 신세계병원이 있는. 예, 거기에 이제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대표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한다는 개념이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대부분 이제 익산 시민의 이제 그 직원들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이제 정신 센터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건소 중독이 뭐 중독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자 하면 보건소 2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 김제 신세계병원이라고 그러시길래. 거기는 이제 또 이제 행정입원, 네. 이제 이제 행정입원이랑 연락이- 임급 입원은 네. 더 이제 심하신 분들, 네. 뭐 이제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입원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행정기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그 행정기본을 30명 정도 시켰는데요. 거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 위협을 강할 정도의 그 상황인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것은 행정입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입원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글로 가는 건데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통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지금 김제에 있다는 얘기를 잘못 제가 듣고 예, 제가 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헷갈려서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예.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예. 6억 정도. 예.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암에 걸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잖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차상위층이나 뭐 이런 지원을 받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은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좀 부족한 분들은 제가 저 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예. 병원비를 좀 일부 예. 지원도 해주고 이런 건 아는데 예. 우리 저 보건소에서도 이게 있어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일단은 그 저희가 국가검진 사업도 같이 해요. 국가검진 사업도 같이 하고 국가검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암 환자로 그 판정이 되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진료비도 있고 그다음 보조기구 그다음에 간병비 뭐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지금 내년까지는 이제 그 3개년인데 내년에는 이제 지원이 없어져요. 국가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축소하고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권자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요. 그 돈이 지금 6억 정도 된다는 얘기, 6억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금 이게 해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억 2천 정도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작년 걸 지급해줘야 그런 형편인데 내년까지 하고 과장님, 예. 간단하게 예. 설명을 해주세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예. 모든 시민이 다 지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예.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예. 이런 분만 받는 건지. 예. 기초생활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도 예. 지원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 지원 기준 내에 있는 분만 지원을 받습니다. 아, 거기만 받는 예, 거고. 예. 그럼 우리 저 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건가요? 별개인가요? 저희가 지원이 못 받는 분들은 혹시 복지과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는 예. 기준에 맞으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해주는 거고 예. 우리 복지과에서는 거기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예. 응급 상황 뭐 치료비 주듯이 이렇게 하는 그러죠. 거다. 예. 이건 좀 자세히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따로 자료를 한번 주셔서 좀 한번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자면 이제 보건소는 이제 수급권자는 기본적으로 해드리고요. 예. 건강보험 가입자들 이제 매년 그 암 검진 받지 않습니까? 예. 암 검진 받는 자 분들 중에서 50% 하위 50% 분들은 지원해드리고 이제 그 이상은 이제 지원 안 해드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소장님 말은 다 믿었었는데 아까 보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질문 드렸어야 되는데
35쪽에 금연지도원 지금 채용 공고 중이잖아요. 예. 네, 한 명 뽑던데요. 예. 실제 몇 명이 일하시죠? 지금 8명이 일하는데요. 네.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계약을 2년을 했어요. 작년에 뽑을 때. 네. 근데 그분이 한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한번 한 명만 결혼만 추가 해. 지금 빈 예. 자리 지금 예. 하시는 거죠? 예. 이거 제가 5분 발언했던 초단시간 근무자에도 이 금연지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긴 했었거든요. 예. 네. 올해도 조건은 일단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 지금 정부 지침이 어떻게 작년에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되고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근데 작년 기준에 와가지고 똑같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8명이 지금 7,100개소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 그 채용 공고에서 이게 너무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왜 이분들 뽑을 때 비영리 법인 또는 뭐 비영리 민간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왜 보통 채용할 때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이걸 이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기준을 준 거죠? 이게 그 저희 다른 과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것이 거의 많은데요. 왜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비영리 법인에서 지금 봉사하실 분들을 거의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금연이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봉사를 해줍사 하는 그 의미가 처음에 있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뭐 차비는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하냐 하다 보니까 실비로 나가는 것 뿐이지 원래 취지로는 그런 단체에서 나와서 거의 사회 봉사활동 그런 측면에 좀 강합니다. 이 인건비 자체가. 봉사면 무급이어야죠. 인건비도 네.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5만 원, 4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애초에 그때 봉사 예. 활동으로 왜 무급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조항들이 그런 조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꼭 비영리 법인하고 민간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뭐 금연지도원 일자리도 못 하게 되는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감시원 처음에 것이 시작할 때는 소비자 감시원하고 지금 이게 어중간하게 짬뽕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추천 안 받고 예. 보통 일자리 뽑을 때 어떤 업무의 특성상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업무의 특성상 이게 필요한 조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렇게 됐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배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게 돼요. 지금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그럼 뽑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왜 들어갔는가 저도 지금 오늘 것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면접해서 그렇게 뽑지 추천받고 하는 상황은 아닌데 그 조항이 아무튼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천서 서식도 있고만요. 네, 그 혼선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지금 초단시간 근무 때문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지만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1시간 늘리는 거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좀 더 심각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한 그 채용 공고에 좀 수정이나 앞으로 뽑을 때는 그것 좀 같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확인 한번 할게요. 우리 정신재활시설 그 기능보강 사업 중에 둥근마을시설 지금 신축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제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13억 정도 예산이 지금 올해로 명시월됐어요. 네. 그 이후로는 그게 것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 이후로
그 인건 그 자재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한 60% 정도 상승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1층 100평, 2층 100평 해가지고 200평을 지어서 그다음 이용 시설하고 그다음 생활은 생활 시설로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200평 계획했던 것이 100평으로 지금 줄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그 지금 둥근마음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이 좀 많아서 한 1년 동안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게 변경 승인을 또 맡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변경 승인을 맡아놓은 상태인데 올해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그 사업비 가지고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없으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 작년에 계속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절대 불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 뭐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작년에 1차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은 났는데 올해 또 한 번 또 변경하면 것이 어떠냐는 또 그 둥근마을에서 또 연락이 온 사항도 있고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 이게 짓긴 지어야겠는데 이게 그 당초에 그 돈으로 질 수 있었던 것이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못 짓게 생기니까 그쪽도 좀 고민이 많고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둥근마을 시설이 뭐 노후되거나 뭐 이전을 해야 하거나 시급한 상황은 아닌가요? 거기는 임대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도 임대 시설을 이전해서 신축으로 해서 그렇게 갖고 사업 지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왜 신축 뭐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라든지 이런 선정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선원 내에 부지가 좀 있거든요. 자선원 내로 들어가는 겁니다요. 예. 네. 어쨌든 올해도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해주셔가지고 이제 계속 뭐 올해도 지금 변경 신청해서 일단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내년에 이게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예산이잖아요. 예. 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200평 진다고 했다 100평밖에 못 치게 되면 인력이 줄어야 하는 또 문제가 있어요. 인력이. 이게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황 정원도 좀 조정이 되거나 이런 예, 상황이 막 되는 정원이 건가요? 줄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법인이나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200평을 하려면 더 확보돼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60% 정도 상승했으니까요. 이것이 13억 확보됐으면 13억 한 15억 정도는 돼야지 추가로 확보해야 당초 15억 목적대로. 정도는 예, 15억을 추가로. 더 추가로? 예, 추가로입니다. 그럼 현재 13억에서 100% 이상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거기서 63%가 작년에 실시세도 63%니까 죄송합니다. 그 13억에서 63%니까 한 뭐 7, 8억 정도 7, 8억 정도 되겠네요. 예. 네, 어쨌든 이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 상임위하고 또 한번 추가적으로 예. 논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임양현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 지원 계장은 현재 혁신 리더 교육 파견으로 공석입니다. 그리고 이진경 재활보건 계장입니다. 양성민 동부건강지원 계장입니다. 그럼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50쪽 비전 및 준점 추진 방향과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2022년 주요 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와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생애주기별 건강 습관 개선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과 주민 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재활운동 신체활동마당 프로그램 운영과 레몬 리턴즈, 담계 꼼지락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장애 예방 등 지속적 관리로 일상생활 자립 능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할 지역 주민 42,229명이며 사업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관할 지역 임산부와 출산부를 대상으로 슬기로운 유아생활 6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건강 체험과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청소년 건강지킴이 교실 20회, 건강위험군과 만성질환군을 대상으로 건강업 교실 및 뱃사속 운동교실 240명,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다이론 건강운동교실 36회, 발반사 마사지 및 실버 레크레이션 등 인지 개선을 위한 기억 튼튼 건강교실 30회 운영 등 지역 주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및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 동아리 운영을 100회, 건강 원스톱 및 건강생활 실천 교육 1000명, 걷기 시청률 유도를 위한 워크온 건강걷기 챌린지 4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 발표 대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건강관리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및 파킨슨 등에 대한 건강강좌를 8회 실시하고 뇌혈압, 뇌혈당 발해알기 교육 40비 2,000명, 건강플러스 스마일 경로당 및 모종 만들기 사업 15개소를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등록 장애인 및 보호자로 사업 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인 낙상반지 훈련 프로그램과 작업치료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 신체활동마당 운동실 5,000명, 상체 운동 및 자세 교정을 위한 레몬 리턴즈 30회, 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 등록관리 사업 1,030명,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 서비스 사업 450명, 재활 전문의 건강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재가장애인의 재활운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작업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다함께 꼼지락 20회,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쑥쑥 자라다 8회,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인 장애인 숲속 재활치료 프로그램 및 장애인 세상 나들이 각 1회, 회원과 정보 공유를 위한 장애인 자조모임 4위 운영하여 이부 활동을 통한 사회성 형성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포괄적 재활 서비스 제공과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할 지역 주민 15,932명이며 사업 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 성장기 비만 관리와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도란도란 건강 키움 교실 18회, 유연성과 근력 유지 강화를 위한 관절 튼튼 즐거운 운동 교실 40회, 치매 인식 개선과 뇌건강 인지 증진을 위한 기억 쑥쑥 뇌 튼튼 교실 36회, 독거노인을 위한 함께 가는 은빛 건강교실 1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건강활동 및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자발적 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운영 및 건강교육 90회, 건강 원스톱 및 건강생활 실천교육 450명, 개인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근육장짱 플러스 교실 2,200명 등 동부 관할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약물 복용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업 혈관지킴이 교실 16회, 2022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 및 심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12 실시 등 주기적 건강관리로 노년기 건강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쪽 찾아가는 소생활권 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남부와 동부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단,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인지개선 프로그램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기초 건강 측정과 자율신경계 검사, 건강 안내, 행복한 노년 치매 예방 교실 등을 운영하여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25위,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45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입니다. 위치는 송악동 커뮤니티 센터 3층과 5층이며 규모는 203평 정도입니다. 주요 시설은 건강 원스톱실, 건강관리실, 사무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이며 4층은 어린이 체험관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3억 5,800만 원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및 장부 확충을 11월까지 하고 테마별 어린이 체험관 조성을 몸속 건강 체험관은 구강 체험이나 몸속 기관별 역할을 체험해보고 성교육 체험은 상황에 따라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알아보고 아이가 배 쪽에서 자라나는 과정과 탄생하는 과정을 체험해보는 공간이며 생활 속 안정 체험은 상황별로 안전벨트와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영양교육 체험은 건강마트에서 장보기 체험 등을 통해 올바른 식품 선택과 5가지 식품군들 역할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신체활동 체험관은 암벽 등반, 오감 체험, 매달리기 등 테마별 체험관을 조성하여 올바른 건강 습관과 평생 건강관리 키트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59쪽에 그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네. 근데 추진 계약이 이거 우리 지난번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11월하고 12월로 되어 있네요. 네네. 그게 이제 완공이 지금 전체 네. 건물 네. 완공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늦게 되는 네. 거예요. 1, 2층 이렇게 시설 갖추고 하는 거와 네, 거기 새로 짓는 거라서요. 연동해가지고. 네네. 네. 특별하게 그러면 좀 늦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특별히. 네. 이제 당초 저희가한테 한 것보다는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11, 12로 잡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마무리 한번 네. 하려고요. 네네. 네.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 제안 한번 드리면 저희 55페이지 아동 청소팀이 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까 얼핏 말씀하시는데 지역 아동센터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건 소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건지원과에도 그 홈 방역 서비스에 지역 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아이들 방과 후 돌봄은 지역 아동센터에 좀 거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현재 저희 돌봄계하고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우리마을 돌봄육아 나눔터 돌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꼭 지역아동센터에만 한정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거기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건강지킴이 교실 프로그램에도 우리 아이들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 드리고요. 특히 구시장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 우리 익산시 공동육아 나눔터 1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할 구역이시잖아요. 네. 과장님 그죠? 관할 네. 구역이시잖아요. 거기가 구시장 네. 인화동. 예. 네. 예. 거기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어요. 그 아이들 항상 오는 아이들이 매년 오후에 1시 학교 이후에 오는 아이들도 함께 이런 그 건강교실도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또 보호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또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